다즐리언 차를 말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차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거래하는 방식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경매라는 용어 들어보셨지요? 글자 그대로 사려는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그 가운데 가장 비싼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매도가 이루어지는 제도인 거죠. 빨간 박스 내용 중에서 중국을 보시면 중국은 경매를 의미하는 자주색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직거래로만 차를 매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인도는 경매를 의미하는 자주색이 55%나 됩니다. 직거래보다도 비중이 높죠. 케냐의 자주색 비중은 인도보다도 더 많아져서 75%나 됩니다. 대다수 차거래가 경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스리랑카 보시면 온통 자주색이죠. 93%나 됩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차거래는 모두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해에 차 시세를 말할 때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이 전년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지고 차 가격의 최근 동향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중국처럼 경매 제도가 없는 나라는 경매가 활발한 케냐, 스리랑카보다는 표준 거래가 파악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제 도표의 마지막 부분 생산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족 정도만 참여해서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규모일 때는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넓고 넓은 농지를 확보해서 많은 외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농사는 기업형으로 볼 수 있겠죠. 빨간 박스의 안쪽을 보시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주색으로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농부는 소작농을 표시하고요. 갈색이면서 단체로 3명의 농부 그림이 그려진 쪽은 기업형임을 의미합니다. 생산 규모가 비슷한 중국과 인도를 함께 보시면 서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은 외로운 농부가 80%나 되고 인도는 단체 농부가 73%가 됩니다. 중국은 소작농 위주로 차 재배를 하고 있고 인도는 기업형 위주의 차 재배가 많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생산 규모가 비슷한 케냐와 스리랑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양쪽 다 외로운 농부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단체 농부도 작은 규모는 아니군요. 스리랑카 경우는 생각 외로 소작농이 좀 높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꽤 오래전부터 생산량의 90% 이상을 꾸준하게 수출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조직적이고 기업적인 규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모 면에서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아마도 생산 관리 측면에서 탁월한 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보실까요? 빨간 테두리 바로 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서 생산 인력은 800만 명, 인도의 생산 인력은 130만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량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인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인도의 6배나 많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에서 유독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차들이 생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해마다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케냐와 스리랑카의 인력 규모도 재미있습니다. 두 나라 생산 규모가 비슷한 정도인데 케냐에서는 스리랑카의 3배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케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해서 그 이유는 여러분의 탐구 활동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꿔 생산 말고 차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국 대 비생산국으로 차 소비를 비교해보면 생산국에서 58%,
비생산국에서 42%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 자료는 지금까지 차 생산 부분에서 다뤘던 TCC가 발표한 같은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차 소비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생산도 하면서 소비도 만만찮게 하는 국가를 들자면 단연 중국, 인도를 꼽습니다. 생산도 1위, 2위였는데요. 소비도 역시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합해서 전 세계 차 소비의 46%를 기록하고 있어요. 차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소비가 눈에 띄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14%, 비생산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4%, 아시아 지역에서 11%, 이 아시아 11%에는 중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8%도 상당히 많네요. 차 소비라고 말할 때는 모든 차종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같은 단어로 차라고 해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차가 녹차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 외 국가에서의 차는 대부분 홍차 소비를 의미합니다. 차 소비를 입차와 티백으로 구분지어 본다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입차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편리성이 강조되는 티백 제품이 주로 소비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 분석은 여러분의 탐구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회에 걸쳐 다뤘던 차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될 새로운 차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즐거운 티타임 되세요.